네, 이번에는 경희대 2019년도 편입 사회계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2019년도 편입 입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희대가 갑자기 2019년도 들어와가지고 문제 스타일이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경희대는 대표적으로 인물계열과 사회계열을 각각 일정화된 정형화된 문제 스타일을 갖다 보여줬었는데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계속 나와 있던 그 패턴의 정형화를 벗어나서 2019년도에 약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본기만 탄탄하다면 충분히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을 텐데, 혹시라도 기본기가 조금 완성도가 높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간 수험생들은 약간 당황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논제 개수가 갑작스럽게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기존에 뭔가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논제 스타일에서 약간 벗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당황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현강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그만큼 논술은 기본기가 탄탄해 있어야지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출제자가 논술의 유형을 좀 패턴이나 유형, 그 다음에 스타일을 좀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적용된 형태가 바로 2019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문제가 두 문제 세트형으로 전체적인 큰 틀의 세트형 유형은 변화가 없습니다. 즉 1번은 요약형, 2번은 자기주장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세부적인 논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사회현상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바탕으로 제시분 가부터 마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 이유를 설명하셔. 두 그룹으로 나누고 논제 일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짝짓기형 유형이죠. 이거는 다시 제가 이제 힌트 함정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기존의 경희대 편입의 사회계열 문제 스타일과 약간 다릅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는 대학 수시 경희대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사회계열 문제 스타일인데, 이게 편입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경희대 파이널 강의 현강으로 할 때는 편입 문제뿐만 아니라 경희대 수시 논술도 다 해제 강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나마 편입뿐만 아니라 경희대 수시 문제까지 풀었던 제 수강생들은 조금 더 나름대로 이러한 나름대로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대응이 좀 가능했겠죠. 그래서 1번에는 나누고 그 다음에 이유, 이 두 가지 논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문제 2번입니다. 이게 기존에 완전히 좀 파격적인 형태로 나왔는데요. 제시문 바의 가정을 바탕으로 X1과 X2 구간, 그리고 X2와 X3 구간에서의 정부 규제 수준과 사회적 순편익 간의 뭘 설명해라? 관계를 설명해라. 하고, 제시문 가를 근거로 최적 규제 수준을 선택하시오. 최적 규제 수준을 갖다 선택을 하고, 제시문 나부터 라 중, 여기서 논제가 하나 끝나고요. 선택하시오. 그 다음에 제시문 나부터 라 중 제시문 바가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제시문을 선택하고, 바가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제시문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마지막으로 제시문 마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를 평가하고 이때의 최적 규제 수준을 최적 규제 수준을 선택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같이 이렇게 선택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여기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번 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밑줄 그어 놓은 논제만 하더라도 관계, 그 다음에 최적 기준 선택, 그 다음에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제시문 선택,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최적 기준 또 선택. 그래서 논제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근데 6개인데 제가 왜 여기 아래 보게 되면 논제를 3개로 했느냐, 이렇게 6개로 너무 세분하게 되면은 이 1000자에서 1100자 사이를 갖다 6단락으로 나눠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단락이 좀 조잡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두 논제끼리는 서로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 나와 있는 관계와 그 다음에 가와 연결되는 최적 규제 선택, 여기를 갖다
논제일, 그 다음에 가장 강하게 제시해주면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 여기가 논제 2, 그 다음에 바를 평가하고 최적기준 선택을 선택하셔서 논제 3 해서 논제, 세부적인 논제는 실제 우리가 답해야 되는 건 6개인데 그걸 연결고리를 띄고 있는 2개씩 논제를 묶어가지고 논제를 3개로 좀 축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냐면 이렇게 논제가 3개일 때 또 마찬가지로 뭐다? 핵심 논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연 논제죠. 그래서 핵심 논제는 항상 어떻다? 전체 답안 분량의 절반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논제 1과 논제 2는 뭐 동등하게 배분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대 2대 6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문제 세팅인데 논제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아래에 있는 6에서 총 8개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답안에 작성을 하고 시험장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약간 응용화돼서 기존에 있던 패턴보다 약간 응용화돼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출제자가 우리에게 논제를 통해서 주고 있는 힌트나 함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시문이 가부터 마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일단 제시문 개수가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5개. 가나, 다라마 해서 5개니까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는 게 그럼 홀수 비교니까 어려운 거네? 아닙니다. 왜 이걸 5개라고 하면 안 되냐면 두 그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의 제시문은 개수는 5개지만 두 그룹이면 뭐다? 비교 대상이 2개. 즉 짝수 비교인 겁니다. 그래서 가부터 마면 뭐 하나하고 4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5개인 경우는 뭐다? 2개, 3개로 나눌 가능성이 거의 뭐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 짝수 비교이기 때문에 어떻다?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쉬워요. 이걸 여러분들 빨리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개 짝수 비교라서 쉬운데 그거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있으면 더 쉬운 거고 공통된 기준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면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가부터 마, 이 5가지 제시문이 다 모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뭐다? 공통된 기준을 주고 있으므로 난이도는 더 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두 그룹으로 나누기 때문에 두 제시문이 뭐야?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그거에 대한 뭐야? 헤드라인. 압축 언어는 명확한 대립성을 좀 띄워줄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기 있는 이유는 뭡니까? 각각의 그 그룹에 관련되는 2가지 상반된 시각, 한 가지 시각, 한 가지 시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유는 뭐야? 어떤 시각에서 제시문이 2개가 있으면 그 2개를 따로따로 설명해주고 또 어떤 시각에서는 제시문이 3개가 큰 거가 되면 그걸 따로따로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답안으로서 완성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어떻다? 출제자의 의도가 전형적인 뭘 하라는 소리다 우리 보고 바로 짝짓기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논술에서 짝짓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정답이 100%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더 짝을 잘 지었냐가 아니라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짝을 잘못 짓게 되면 어떻다? 문제 2번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경희대처럼 이렇게 짝짓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1번을 무조건 맞아야지 합격이 가능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1번을 틀렸다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거의 뭐 불가능할 정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짝짓기는 편입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경희대 수시 사회계열에서는 기존에 계속 짝짓기 유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시 논술을 풀어봤던 수험생들, 편입 수험생들은 조금 더 낯이 익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2번인데 2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제별로 뭐야? 잘게 쪼개가지고 다 답변해야 되는데 2개씩 묶어서 큰 덩어리로 3단락 이걸 갖다 보다 3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단락화 시켜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의 가정을 바탕으로 X1, X2 구간, 그 다음에 X2, X3로 해서 정부 규제 수준과 사회적 순편입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답안을 갖다 뭐라고 해주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어떤 관계, 이렇게 여러분들의 답안을 의미화를 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가 어떤 내용인지 여기도 뭐야?
조금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압축 언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를 근거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가가 어떤 시각이 나와 있겠죠. 그거로 최적 규제 수준을 선택.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그래프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 최적 규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야? 정답이 있다 없다? 정답이 있겠죠. 그리고 나부터라 중 제시문 바가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제시문. 결국 무슨 말이냐면 바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나, 다라 이 세 제시문에서 어느 게 가장 유사하냐라기 때문에 여기도 뭐야? 정답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를 평가라고 했는데 뭘 근거로? 마를 근거로. 그 평가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죠. 제시문 마와 바가 서로 같으면 긍정적 평가, 다르면 부정적 평가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이때의 최적 규제 수준을 또 선택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바의 최적 규제 수준이 바로 어떻게 나름대로 이 그래프상에서 나올 수 있는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정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론 강의에서도 강조했지만 논술에서 어떻다? 뭔가를 선택하라고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야? 출제자 입장에서 이미 가장 설득력이 높은 선택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좀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핵심 논제는 당연히 뭐야? 답안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열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제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는 뭘 염두에 둔다? 가부터 마 5개 제시문이 3개, 2개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5개 제시문 모두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강력한 힌트를 하나 준다면 제시문 2개도 뭔지 확실히 알았고 뭐 2개도 확실히 알았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애매모호했을 때는 그걸 독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 시각 중에 어디에 좀 더 유사한가 해서 빨리 여러분들이 대립적인 시각이 한 시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